안녕하세요. 배우 김성영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60주년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00주년, 600주년 되도록 더 열심히 하시는 학생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여러분. 저는 탤런트 박보검입니다. 미안해요. 네, 저는 DJ 임백천 아저씨인데요. 여러분들의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축제 하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이곳 직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화여대 신문학과의 1회 입학생입니다.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도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던 의학, 법률학 같은 전공과 공과대학 등의 빠른 신설을 통해서 여학생들의 전공과 직업 확대에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60년 신문학과를 신설한 것은 그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학이란 아주 생소한 학문이었고 전국의 대학 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신문학과를 신설한 곳은 3개 대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신문 기자를 하면서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마침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대에 신문학과가 신설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초창기에는 교재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신설학과다운 패기와 자유로움, 열정 등이 넘쳐났고 특히 여성 언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수들의 제자 사랑이 유별나서 다른 과 학생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해창 선생님이 과장이셨는데 우리 첫 입학생들을 정말 애지중지 애끼셨고 김동철, 윤희중, 안광식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제자 사랑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저는 마침내 신문기자가 되었는데 50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칼럼니스트가 되고 주필이 되고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18살 때 입학한 이대 신문학과에서 선생님들이 듬뿍 쏟아주셨던 사랑과 격려,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9년 후인 1969년 신문학과는 신문방송학과로 학과명을 변경을 했고 그 후 수십 년간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영상의 시대가 열리면서 당시 신방과는 1998년에 언론 홍보 영상학부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선도하는 수많은 전문 커뮤니케이터를 배출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가 융합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전공 간 벽을 없애고 다양한 특색을 지닌 트랙제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이러한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미래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정책과학대학원 이 모든 분야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고 개별 미디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외형이 큰 그런 학부입니다. 또한 언론 고시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디어 커리어 센터, 이대학보, 이화보이스, 이UBS 방송국 등이 속한 이어 미디어 센터 등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대의 대표적인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도전, 학생들의 열정, 동창들의 관심과 봉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 미디어로 중계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모든 사회를 매개하는 미디어티제이션, 사회에서 앞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요즘과 같은 팬데믹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영향력이 막대해지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미디어를 선도하는 학생을 키우고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학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학문이 정말 60년의 전통을 이어온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쁜 60주년의 해에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60주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그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모두 축하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만세! 제가 어울리지 않게 왜 이런 데 앉아있나 궁금하시죠? 생각해보니 저는 60년 역사의 후반 30년간 우리 학부의 역동적인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왜 학과 이름이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다 이 이름을 들으면 뭐 하는 전공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과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에 학교를 학부생으로 다닐 때만 해도 신문방송학과였어요.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이 보다 더 특화된 전공의 어떤 심화 과정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 홍보, 영상이라는 세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미디어 환경의 어떤 급격한 발전을 보니까 굉장히 융합되는 환경, 컨텐츠나 플랫폼의 어떤 차별화가 그 융합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그 과정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 6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지는 지금도 저널리즘, 방송과 뉴미디어, 전략 커뮤니케이션, 융합, 창업, 미디어 경영과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화해서 교수님들의 이 학계로 오시기 전에 현장 경력, 저널리즘 트랙을 예를 들면 4분의 교수 모두 현장의 방송이나 신문기자 출신으로 전략 또는 방송과 뉴미디어 쪽도 마찬가지로 광고 현장 또는 PD의 경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경영법제 트랙 역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아주 깊은 얘기까지 학문의 영역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만들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로 발전하면서 가장 큰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학생들의 기초 역량 강화입니다. 미디어 글쓰기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 연구 방법처럼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채우는 그러한 과목들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 외에도 새로운 교육 방식을 굉장히 도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실기 수업, 이런 핸즈온 교육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과목이랑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과목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배웠는데요.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일상에서 하는 미디어 경험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미디어에 비판적인 수용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광고를 분석하거나 뭐 영상을 분석하고 기사 쓰고 이런 활동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사 작성 기초라던가 방송 뉴스 제작 수업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나가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그거를 교수님이 이제 첨삭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광고 크리에이티브라고 그 광고를 직접 기획하고 저희가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이 되게 창의성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광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차원, 즉 단일 전공 내에서 동아리들이 이렇게 많고 또 그 동아리들이 모든 동아리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전공은 아마 저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R학회 이프리스를 2년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되게 좋았고 홍보랑 PR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같이 알게 된 분들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듀라고 학부 동아리 했었는데요. 거기서 카메라 클래스를 들었는데 셔터 스피드나 ISO 이런 지식 카메라 직접 배우면서 이후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쓰이는 지식인 것 같아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커미부 과동아리 이화TV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영상을 편집하는 거나 촬영하는 혼자서도 기획부터 편집, 촬영 다 해보고 그리고 다른 곡들이랑 또 팀워크해서 영상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들은 외부 기관의 대학평가, 구조조정, 국제화 등 새로운 기준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희 학부는 학교 본부의 장기발전 전략에 따라 1996년 신설된 사회과학대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2002년 첨단 강의동으로 신축된 포스코관으로 이전하여 이 스튜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학부가 대학 본부가 마련한 발전 계획안의 중점 지원 전공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가능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 내부 실습 시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들이 기부천사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당시 SBS 윤세영 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후원자들이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후배 교수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윤 회장님은 최근에 리모델링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실습 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그 미디어 영역으로 학생들이 진출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종류의 실습 시설도 지금 학부에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심화돼서 저희 학문은 정말 학문의 어떤 허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과대학의 축을 넘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유니버시티의 개념으로 그 개념이 우리 그 커뮤니티 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남들에게 묻기 전에 자문하는 그런 능력과 기회를 더 많이 가져나가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화합의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덕목이에요. 저도 마음이 게을러질 때가 있고 몸이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몸과 마음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하기가 조금 귀찮아질 때, 내 몸 움직이기가 조금 귀찮아질 때 그러한 귀찮음을 떨어내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어느 순간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 냉철한 머리만큼 항상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회인으로서 항상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화여대의 대표적인 학과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더 멋있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가 저희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늘 저보다 더 훌륭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그리고 저희 세대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더 나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잘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을 믿고 그리고 필요하면 편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60년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재학생 여러분들,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 학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돕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 같다. 그런 말 해도 되나? 지금은 해야 될 거 같은데. 안 돼! 그거 딱 썼어. 여기에. 그 감독 누구지? 약간 조금만 뭐 땡겨보자. 잠시만. 역시 박태 선배님을 만나니까 부러잡지 못하네요. 오늘 예. 안녕하세요. 저는 76학번 홍인허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7호학번이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전 거의 전설할 고향인데. 저는 63년 입학, 67년 졸업이에요. 4회 이경순. 저는 KBS 라디오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81학번 이인숙인데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96학번입니다. KBS ETV, ET, 통합뉴스룸이라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그거 진행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앨리슨 파트너스 코리아를 맡고 있는 정민아라고 합니다. 91년부터 제가 전업활동가로 일을 했으니까 30년이에요. 내 가슴이 울렁거려. 그 라이브라는 것 때문에. TV를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장신구 세계에 크게 그냥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여성 평우회, 여성 민우회, 그래서 여성단체 연합 대표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는 신문기자를 했어요. 방송 비평 활동, 영화 심의, 2005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영화 심의하는 일, 그 기관을 이끌었고요. 서울 YWCA, 또 한국 YWCA, 그다음에 한국 여성재단 참여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여성운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앞장서 왔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호주제가 그 당시 있었어요.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그 법사위 방청을 했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호주제를 폐지를 하려면 국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국회에 좀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또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겨서 국회에 들어가서 호주제 폐지하는데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많이 발생됐던 이제 여성에 대한 의식들, 제 나이에 맞게 그때마다 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사실은 사회 문제였고 모든 것들이 여성의 삶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나.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내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면서 또는 실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 친구들하고 약간의 삶의 방향이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
어떤 실천의 장이라는 게 이제 저에게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마 그냥 이어서 오지 않았나. 여성 권익뿐만이 아니라 신문방송학과였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그런 방송이 여성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우리 때 지상파에서 그 미인대회 중계 방송을 했어요. 외모에 관심을 갖게 하게 돼서 이게 지상파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운동도 해가지고 지상파에서 지금 미인대 중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인대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방과가 키워준 친화력, 언어에 대한 도전, 뭐 호기심. 영어는 뭐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말을 해가지고 남미에 가서는 그 스페니쉬로 친구 만들고 소장품 구입하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뭐 그런 에티오피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전 세계 뭐 남미부터 아프리카, 뭐 미국, 유럽 다 다니게 돼서 제가 문패에다가 아주 자신 있게 세계라는 그런 걸 붙였죠. 그때 뭐 아기도 있고 뭐 경력도 없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여성신문에 이제 문을 두드려서 여성신문에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여성신문을 그만두고 3년 동안 빡시게 공부를 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병원을 이제 경영하고 있어서 인제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됐는데 전혀 뭐 생소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학위도 학위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병원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 경영 과정, 단기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쓴 논문을 하고 이제 외국에서 뭐 듣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교재를 개발해갖고 만들었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든 뭐 선생님도 있었고 고객 만족 쪽으로 논문 쓰신 저희 제자들도 많이 있고. 저희 회사는 PR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디지털 에이전시 이제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마케팅 컨설팅, 그 다음에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89.1 KBS 쿨 FM에서 이번에 볼륨을 높여를 1995년 처음 연출한 프로듀서이고요. 정혜인, 김고은 주연의 영화 6월의 음악 앨범 기억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1994년에 처음 연출한 PD입니다.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케이블 회사 다니다가 10전 11기 끝에 KBS 들어왔고요. 보도국에 입사해서 기자로 그동안 쭉 여러 분야를 다 거쳤어요.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문화부까지. 지금은 KBS, ETV, ET, 통합뉴스룸이라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거 진행 맡고 있습니다. 출신 나왔었어요. 그때는 KBS, TBC 이런 데로. 그래서 그런 하면서 나는 아나운서로 가는 게 제일 확률이 많겠다. PD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이 체력적이나 그 성격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해서 학원도 다니고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성우였던 육춘 오빠가 막 트레이닝도 시키고 발음하는 거. 그래갖고 시험을 봐서 무사히 붙어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만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미국을 가는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요새 같았으면 몰매 맞을 일이죠. 1년 만에 훈련 다 시켜놓고 방송 투입한 지 한 석 달, 넉 달 됐는데 관두고 해서 그게 평생에 가장 민망한 일이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 와중에 공연을 2개나 했어. 저는 성남아트센터에서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마침 여성 해경궁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 거야. 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야. 봉준호 감독이 그건 꼭 내가 해야 된다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제가 고1 때 이화대학에 신문방송학과가 생긴 것 같아요. 한 명의 졸업생도 없었죠. 제가 들어가서 비로소 1, 2, 3, 4학년이 갖춰진 해에 제가 입학을 1963년에 했는데 우리 때는 계열별이라 2학년이 끝나면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생각에 나는 하여튼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저는 진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신문기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뉴스를 보면서 뉴스 앵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언론인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제가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멋있어 보였고 선호되는 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커뮤니케이션 쪽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시대에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르지 않는 호기심, 끝없이 그 호기심의 안테나가 그냥 자꾸 높아만 가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또 추진하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1944년생이니까 그 시절에는 남아소 선호 사상이 대단히 심했던 때여서 딸만 셋 있는 가정이라는 게 마치 결손 가정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게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집 아들보다 내가 더 잘난 딸이 되겠다. 영화 심의를 하거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할 때 그 여성 비하 문제에 헌착하게 되고 그 관심과 노력을 집중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비교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온전하게 교육받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거를 더 굳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저를 이렇게 꿋꿋이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죠.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똑똑하고 진짜 활발하고, 네, 현재도 지금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로이터 통신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인터뷰한다 그랬을 때 저희 동기 친구들 중에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다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웃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서도 되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활동했고 너무너무 소중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참 좋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매일 첫 시작을 그렇게 예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을 결국 성취할 수 있었던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나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물리대학은 시간이라고 후문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받은 그런 시간하고, 식당 기억에 남고요. 우선 7반 담임 선생님이 여기 진관 기숙사에 살고 계셨어. 그때는 이제 독신인 선생님도 몇 분이 여기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그때 할머니였는데도 너무너무 추종자들이 많고 학생들의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8반인데도 맨날 7반에 가서 놀다가 장원 선생님 만나러 여기를 많이 들려들게 돼서, 그 다음에 대학 다니면서 도서관에를 많이 갔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 좀 늦게 나오면 좀 알싸한 공기를 맞으면서 가스등 같은 전등을 바라봤을 때 뭔가 좀 희열을 느꼈던 느낌? 그런 거는 좀 기억의 펠린처럼 남아요. 사실은 가미를 많이 갔어요. 그 시절 가미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교문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조금 해갖고 정말 지금식으로 하면 스탠드바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있는 조그만 가미였는데, 눈 오는 날 가미 가서 우동 먹고 신천역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캠퍼스 분위기가 이제 지금 같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자유롭고 좋을 때여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나 이제 그 동년배들은 다 학창 시절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은 거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거고,
저 깜짝 놀랐어요. 120명이나 되고 외국인 학생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야, 이 달라지는 변화 그거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싶네요. 당시에 라디오 TV부라는 동아리가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신방과가 주축이 됐고 여러 놀러도 가고 방송국 실습도 나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었고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도 다 라디오 TV부 친구들이에요. 2대 학부 학생 기자 모집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서 2대 학부 학생 기자를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교수님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3학년 때 일본에 가서 마이니치, 요미우리, 아사히 이런 또 아사히 TV, NHK 그런 언론기관들을 돌아본 일들, 제1동포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또 들을 기회를 가졌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학년 때부터 여러 활동 중에서 이 YWC 회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럽 활동처럼 60항쟁이 있었던 87년도는 뭐 모두가 다 사회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실은 운동장에서 이제 뭐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을 했죠. 근데 그때 문제의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제 나이에 맞게 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장애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했어요. 제가 이프리스를 대학원 가가지고 차이원 교수님하고 그때 다 같이 해서 과와 관련된 거고 저는 한국정치연구회라는 그런 한정현이라는 동아리의 멤버였어요. 지적 사고를 추구하는 그래서 특히 저의 선배 언니들이 되게 그래서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대화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사진을 했거든요. 그래 신방과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신방과 들어가서는 그 보도사진 부를 맡아서 했고 그때는 연극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과 연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도적들의 무도회 생각이 나네. 그런 것도 하고. 박동숙 교수가 2대 연극반 반장이었죠. 근데 나는 연극반은 못 들어가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슬슬 구경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네. 인사가 나를 연극하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곳이야. 우리 강의 중에서는 저를 실습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 개론 말고는 거의 실습 과목들이었어요. 그 실습이 참 재밌었어요. 그 시절에 TBC, KBS 실습을 나갔는데 아나운서실로 실습 KBS는 아나운서실로 실습을 나갔고 TBC는 PD실로 실습을 나가갖고 그 시절에 막 뭐 트로이카라고 해서 유진, 장리 그런 탤런트들 하는 드라마 뒤에서 PD 쫓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경쟁도 많고. 그 시절만 해도 신방과가 많지도 않았고 2대 신방과니까 우리가 대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KBS, TBC 이런 데서 다 실습생을 우리를 받아주고 와 그때 교수님들 저는 윤희준 교수님의 시사 영어 같은 거 지금도 그런 거 있나요? 그때 불과 나이가 29세셨어요. 영자신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됐는데 1학년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미국서 갓 돌아온 아주 멋진 언니 같은 어머니 같은. 그때 우리 같은 경우 한 60명 정도였는데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좋았지만은 인생에 대한 현명한 조언을 많이 주셔서 정말 좋은 사제지간을 졸업해서 이날이 때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해창 교수님의 영화, 역사, 안광식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젊으셨어요. 근데 방송을 가르치셨는데
우리한테 뭐 뮤지컬이니 이런 그때는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그 일로 많이 열어주셨고 그 김동철 교수님이라고요. 김동철 교수님 보도 사진 네, 아주 열정이 있으셔서 학교 암시를 만드는 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김동철 교수님의 보도사진은 그때는 그 인화하고 현상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분이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종군 기자, 전쟁 시기에 취재하는 사진 기자가 자기가 찍은 그 사진을 이거는 역사적인 보관으로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필름을 껴안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무슨 일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거를 그때 느껴서 미국서 이제 언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많이 전수해 주셨고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고 지금도 김동철 교수님이 졸업생들 많이 챙기셔요. 지금도 항상 동참회 새로 되면은 동참회장들이랑 임원들 밥 사주시고 근데 그 시절에도 방송국 됐다고 우리 기에서 취업 1호였어. 그래갖고 막 이쁘다고 막 이마에 뽀뽀도 해주셨어. 쉬운 말로 가족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명절에 교수님들 찾아뵙고 세배드리고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떡국 얻어먹고 돌아가신 이회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막 떡국 끓여주시고 선생님들도 마치 무슨 부모님처럼 애과심이랄까 애착이랄까 그런 것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지 않지. 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교수님들이 다 아시니까 되게 다 찾아갔었죠. 윤희준 교수님, 안광식 교수님, 송희재 교수님도. 미디어 사회학을 가르치셨던 최선열 선생님. 최선열 교수님이 젊으셨어요 그때. 아마 얼마 전에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선열 선생님이 굉장히 그때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도 가르치셨지만 본인 결혼 얘기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열린 이야기들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셨고 점수를 굉장히 짰던 것 같아요. 이재경 교수님은 저희 학번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어요. 특징을 다 기억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MBC 실무에 계셨던 분으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론과 현장을 같이 접목시켜서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실무적인 강의를 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박동숙 교수님. 박동숙 교수님은 약간 좀 차가운 공주 같은,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 수업 중에서는 수용자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별로 발전하지 않아서 배웠을 때 아 그래 뭐 생산자보다 수용자가 중요하지 이런 정도로 배웠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특히 지금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서 아 그때 배웠던 그 수용자 이론이 인터넷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임소희 교수님 정말 액티브한 그 에너지 담고 싶었고, 그리고 유세경 교수님 그 정말 여장부 같은 그런 어떤 콩나물 아량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박동숙 선생님도 김은순 교수님도 유세경 교수님하고 다 그때 이제 새로 오셨었어요. 수업도 되게 재미있게 했고 이제 굉장히 인터랙션 하던 시대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저희 학번 친구들이 굉장히 친해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 뭐 차이원 교수님까지 다 한 분 한 분이 지나고 보면 너무나 제게는 큰 귀인이신데, 신문방송 관련 과목들은 제가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튼실한 기본 자양분이 돼서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께 많은 감사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참 감사했죠.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 그리던 신방과 식구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도 기쁩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학과가 창설된 것이 1960년 4월이니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그 어렵고도 힘든 세월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서 오늘의 명문 신방과를 이끌게끔 항상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과가 창설된 60년인 다음 해 1961년 제1학기부터 시작해서 1993년 2월 정년 퇴임할 때까지 32년 동안을 이 학과에 공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오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재학생들, 동문들, 그리고 전 현직 교수님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논한다면 이화 신방과가 거의 전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 나이 29세 이화 식구가 되었고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보니 제 삶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 만남과 보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대 변화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방과 식구들, 특히 소중한 모든 저희 제자분들, 신방과 60년을 맞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 여성들을 위해, 이화를 위해, 신방과를 위해 더욱 성실한 삶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행위에 옮겨 많은 뜻있는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광고 기획자. 도전 정신이 정말 투철하고 창의적인 드라마 PD.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능 PD. 계속 부딪히는 유아 프로그램 PD. 피가 소금 역할을 하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자. 호기심을 이렇게 촉촉하게 채워주는 그런 마케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작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여성 리더의 산실이다. 저한테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겐 평생의 자랑이죠. 나한테 감사함이지. 알게 시작이다. 알게 날개다. 깊은 생명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집, 고향집. 별, 스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원천. 이화여자대학교 신방과는 내게는 눈물이다. 너무 그 시절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 막 침대에서 막 울었어요. 앞으로 뭐 60년이 아니라 600년, 6000년이 정말 600년, 6000년, 6만 년까지 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파이팅!